이거 세게 밀릴 수도 있겠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과격하게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거나 스마트 머니야 이 시장의 조성자입니다. 어떤 그런 조성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지금 시장을 그냥 꾸역꾸역 올려서 신고가로 무겁게 날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좀 흔들면 연말 매물도 어차피 나올 거고 신용 매물도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죠? 이 현대차 관련된 분석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꼭 오셔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2월 17일입니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 연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저는 결국에는 장이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나는 뭐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고 나는 그냥 큰 그림 보고 나중에 올라가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고 좀 시세 굴곡을 맞춰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출렁출렁 박스권에서 이 상단 영역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신고가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눌릴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저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좀 급하게 과격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그렇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시장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과격하게 흔들리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건 조금 종목별로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조금 무너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월, 화, 수 3일 됐잖아요. 이거 조금 세게 밀릴 수도 있겠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과격하게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로 말아 올렸으면 이걸 유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장대 음봉으로 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 라인이 있고 여기를 넘어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요 밑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게 물론 뭐 큰 일은 아니에요. 큰 일은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여기서 조금 조절을 해서 요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놓으면 무조건 여기 간다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조금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밤에,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에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반도체 가격도 좋고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의 사례에서 봤다시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주가는 이미 올라왔는데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온 건 맞는데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실망스럽다. 이 실망스럽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시장이 내년 전망 괜찮네라고 할지 실망스럽다고 할지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트집 잡아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마이크론 일봉 차트인데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지금 주가가 나흘 연속 밀렸다는 거예요. 이미 기대치 거품을 많이 빼놨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을 오늘 반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밤에.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가이던스에 대한 트집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밀리면서 이런 61선 자리까지 밀릴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있을 일본의 일본 BOJ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98%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알려지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엄청난 악재,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형 악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상했기 때문에 뭐 초대형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단기 조정을 만들 수 있는 노이즈는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엔캐리라는 게 엔화를 저리에 대출해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자금들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딩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아무리 뭐 경기가 좋고 뭐 해도 수급이 빠지면 이거는 장사 없는 거죠. 네, 수급 빠지고 매도세가 늘어나면 그냥 글로벌 증시, 자산시장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미증시 좀 출렁출렁했던 것도 또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게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의 시장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이 이걸 경계하거나 또는 이 결정에 대한 단기적인 좀 쇼크를 보이면서 출렁출렁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신경 쓰이는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이 저는 이제 1480원, 1490원 요 근처에서 이 정고점이니까 여기서 좀 걸리고 안정이 되는 시나리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계속 지금 꾸역꾸역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지금 종가가 1479.5원, 종가상 앞에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자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혹시나 환율이 1,500원대를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가능성입니다. 물론 가능성.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한다 했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신용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이 신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거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신용이 최근에 그렇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정체돼 있고 고객 예탁금도 정체돼 있는데 신용만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좀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타이밍이 됐을 때 이런 수급 구도가 되어 있다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요것 때문에 시장이 1% 빠질 거 2% 빠질 수도 있고 2% 빠질 거 4% 3%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변동성이 생각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LG전자, 셀트리온, 하이브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이런 그 시총 상위에 있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신용이 이제 이게 껌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신용 한도가 초과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확보해 놓은 신용 물량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신용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바이오 쪽에도 많습니다. 바이오 쪽에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G2G바이오,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오름테라피틱스, 셀트리온 지금 신용 한도 초과에 걸린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도 제 경험적으로 이런 수급이 빨리 해소돼서 장이 그냥 가면 또 가볍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기간이 꽤 길어졌거든요. 최근에 1,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급이 무거워졌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여기 21선을 깨고 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경기 전망이나 뭐 실적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수급이 깨지는 거예요. 수급이 깨지고 심리가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를 좀 급하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61선 이 61선을 만나지도 않고 장이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이런 구도에서는 쉽지가 않다. 저런 불확실성과 이런 수급 구도를 모두 감싸 안고 이게 가볍게 신고가로 가는 게 저는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61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댓글로. 무슨 뭐 61선을 보냐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1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박스권 고점 갔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결국 맞았잖아요. 앞으로 뭐 반도체 전망 좋다, 뭐 좋다 해가지고 그냥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 이런 추세 분석들, 이런 것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100%는 어디든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투자 판단과 이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61선을 위협하는 이런 자리까지 시장이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가지 그 이슈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수급, 신용이 많아졌고 이 주요 종목들의 수급이 너무 무거워져서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 약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수 하방, 뭐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금 비중을 한 40%, 현금을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장이 눌리면 또 사야죠, 주식. 근데 만약에 현금이 전혀 없다. 주식 90%, 100% 비중으로 가고 있는데 장이 빠진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난감하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지금 시기가 12월 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보통 12월 20일 지나서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면 어떤 매물이 나오나요? 연말에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한 막바지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12월 말이죠. 다행히도 올해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유지가 돼서 대주주 매물이 뭐 엄청 강력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대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진작에 지금 11월부터 팔고 비중을 줄인 큰 손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있을 거예요. 보통 연말 돼서 줄이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거나 스마트 머니야, 이 시장의 조성자입니다. 어떤 그런 조성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지금 시장을 그냥 꾸역꾸역 올려서 신고가로 무겁게 날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좀 흔들면 매물이 나올 거잖아요. 연말 매물도 어차피 나올 거고, 신용 매물도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죠? 어차피 매물이 나올 게 많아요, 연말에. 그러면 주가를 빼놓고 여기서 물량을 받으면 지금 여기서 꾸역꾸역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좋은 종목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헛소리가 아니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맞을지 틀릴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정말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AI 팩토리 테마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AI 팩토리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을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저희 팀에서 네프콘 채널에 현대차 관련된 그 자세한 분석을 네프콘 게시글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이 글입니다. 이 글이 이제 무료로 올려드렸어요. 무료로.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읽는 데만 21분 걸린다고 써있죠. 완독에 21분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현대차의 내년 그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그리고 저희의 또 주관적인 내용들까지 이 글에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더보기나 댓글 링크 오셔서 이 현대차 관련된 분석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꼭 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 외에도 AI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번 조정장이 잘 진행되고 잘 소화되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연초 장세가 열리는 거잖아요. 연초. 그래서 1월, 2월, 우리가 꼭 1월만 볼 건 아니고 2월, 3월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오늘 점심에 나온 뉴스인데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겠다. 제조 AI 융합에 속도를 내겠다 하면서 지금 어떤 정부의 육성 지원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년 1월, 2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월, 2월 되면
이런 투자 지원 육성 책들이 본격적으로 뉴스화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내년 초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뉴스로 나올 거예요. 어떤 분야에 뭐 얼마 투자한다, 얼마 지원한다. 또 기업들도 이런 쪽에 얼마 투자하겠다, 어디로 뭐 인수에 합병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연초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절대 가만두진 않죠. 그런 것들을 테마, 강력한 테마로 부각시켜서 주가를 띄우고요. 속된 말로 이제 한번 해먹는 거죠. 해먹기 딱 좋은 재료들이잖아요. 이런 걸 해먹고 나중에 주가 고점이 되면 테마주들은 여러분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개인들의 뉴스 보고 뒤늦게 뛰어오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데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끝내겠죠. 아마 그게 이제 내년 3월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연말 연초부터 1, 2월까지는 이런 테마 쪽을 잘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저는 이제 주도주, 대형주, 대표주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중소형주 테마주 매매도 어느 정도 혼합을 합니다. 전략에.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부각될 거라는 거를 미리 캐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퀄리터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을 그때 그 테마를 캐치하고 그쪽 매매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키워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 초까지는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쪽이 조정이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투자에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주식비서 네프콘이나 VIP 클래스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더 좋겠죠.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또 다음 매매 또 잘 하기 위해서 다음 포지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VIP 클래스 오시는 것도 지금 타이밍상 굉장히 좋습니다. 이벤트도 있으니까 할인 이벤트 요 아래 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아주 비관론까지는 아닌데 약간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한번 참고해보자 정도로 봐주시고요. 저는 또 일주일 시장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